증인 기재부, 국회 예결위 등에서 예산 관련 일들을 오래 해오셨고 기재부 예산실장 거쳐 2023년 11월부터는 현재까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 계시지요. 예, 증인은 실제 기재부에서 부처 예산안을 취합, 평가도 해보고 그 과정을 거쳐 국회에 설명하는 정부 편성 예산 최종안을 작성도 해보고 경제수석 입장에서는 2024년 12월 1일 국회가 전례 없이 정부안을 대폭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2024년 12월 1일 이 사건 개엄 이틀 전 야당이 2025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을 4조 1천억 원 삭감하여 단독 처리하였죠. 예, 맞습니다. 통상 정부 편성안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이 통과되나요? 예, 보통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 가백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감액 사업과 규모를 먼저 정하고 감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증액 사업과 증액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액과 증액을 맞춰서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 예결위에서 감액만 야당이 주장했기 때문에 여당은 반대를 하고 따라서 여당 의원이 동의 없이 야당만 참석해서 감액만을 한 경우입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인 기재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 해오셨죠? 예, 특히 예산 관련 업무 많이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한 번도 없습니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600조 이상 예산이죠. 예, 예. 그 중에 금액으로 보면 4조 1천억 원 삭감한 것이 비중이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금액 자체는 통상 한 4, 5조 정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4, 5조를 증액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큰 거는 아닙니다. 4.1조가. 다만 그 감액의 내용이 좀 문제가 돼서 예비비를 절반을 4.8조 중에 반을 2.4조로 삭감한다든지 등 내용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예비비 포함해서 국가안보나 경제 그리고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항목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예, 예. 국방 예산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24년 순항 탄도등 미사일을 모두 20여 회 발사했고 얼마 전 설 연휴 첫날인 1월 15일에도 순항 미사일 발사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월 25일 연휴 첫날 발사했습니다. 네. 증인 삼축 체계 아시죠? 예,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KMPR 이 삼축 체계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핵심 안보 전력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킬체인 핵심 전력은 지휘 정찰이던데 그 사업 예산을 야당이 전년 대비 4,852억 원 삭감한 것 맞죠? 아닙니다. 그건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1,226억이 삭감됐습니다. 네.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계략 사업 예산 226원 삭감 78% 삭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다의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SM-6 미사일 이게 고도 방어망의 빈틈을 메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도입을 승인받았고 일본도 현재 150발 도입 추진 중이던데 야당이 SM-6 미사일 도입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96% 삭감시켜서 사실상 이 무기 도입을 중단시킨 거죠. 예, 근데 그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야당의 삭감 이유를 보면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위한 최소 착수금을 제외한 예산 삭감
이라고 기재되어 있던데 이게 타당한 지적입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의 그 무기 개발 뭐 절차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한 2년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북한의 도발 시 대량 응징 보복 핵심 부대인 특임여단 전략 보강 예산 42억에서 80% 삭감했죠. 예, 현대 전쟁에서 이제 드론이 필수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예산 측면에서 보면 드론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드론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뭐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를 격파할 때 지금 아파치 헬기를 쓰면 한 1,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드론을 쓰면 한 66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 28배 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증인은 북한의 드론이 서울 상공까지 침입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북한이 대량의 우물풍선을 날려보내기도 했고 특히 북한과 가까운 지역 주민들은 현실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었죠. 예, 그 방사청 대드론 통합체계 구축 예산은 적 드론과 우물풍선을 방어하고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그런데 야당이 북접경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을 100억 원에서 99억 5,400만 원 삭감하여 사실상 전액 삭감한 거죠. 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뭐 여야 합의로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이유를 보면 주파수 확보 제한 등에 따른 소요 수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의미고 타당한 이유입니까? 주파수를 제가 알기로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드론이 이제 운용되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국방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방어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고 소위 잘 나가던 K 방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한국형 삼축 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런 구축하는 시스템이 좀 늦어진다면 우리 안보 체계가 뭐 공백이 예상되고 또 아무래도 무기를 생산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K 방산 같은 데도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